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 부모 멘토링, 오늘도 한국좌우내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네. 부부가 다투는 이유, 성격 차이, 그 사소한 이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사소한 문제를 좀 서열을 정리하면 상당히 또 개선이 되고 네네. 우리 부부 사이에 여러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제를 부부의 세계 이렇게 네. 했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네네. 둘이서 하나 되는 네네. 날, 부부의 네. 날.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부부의 날 뭐 하셨나요? 방송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부 둘이 하나 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좀 선물도 하고 예. 뭐 같이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부부의 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게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연구소에 많은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대화가 돼야 하죠. 제가 지금 박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그분 미리 하셨네. 예. 아니 대화를 그래, 하려면 대화가 돼야 하죠. 동문서답이 되든지 결국 엉뚱한 대답하고 만다 이거예요. 예.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남편이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남편 같았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대화가 잘 되는 남편이었다면 그게 과연 누구 문제인가를 한번 지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 아까 부부의 세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인이 좀 다투는 원인이 이런 거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하고 딴 데로 갔잖아요.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 갔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온 거예요. 예. 와서 부인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부인은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오.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부부는 서로 너만 바뀌면 잘해. 아.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 얘기 나온 거예요. 자, 너만 떠나면 우린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너만 바뀌면 그렇죠. 된다. 너 왜 여기 있냐? 떠나라. 부인은 너가 떠났는데 왜 이쪽으로 왔니? 네가 안 왔으면 되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 부부 싸움은 딱 똑같아요. 어느 집이나 너만 바뀌면 돼. 그런데 사실은 나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너만 바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이고, 우리 이 아이는 이 부부들 이 사이에서 결국은 이 아이가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정말 상에서. 예. 정말 모범생에서 방황하는데, 이거는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어서 이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 아이가 당연히 삐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은 착해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반항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어디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가족들이 생각나죠. 그렇죠. 가족들이 생각나. 이게 예. 마음이에요. 이렇게 가족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가족을 데리고 그 집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자, 모든 가족이 이 아이가, 우리는 드라마로 그 아이 마음까지 보지만 실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쟤 왜 그러지? 정말 내 책임이야. 그 아이 마음은 못 보고 현상만 본다는 거죠. 예.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보면 나 저거 정말 우리 가족들 데려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부인을,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면 절대 부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는 우리 남편 건강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늘 남편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아내야. 그러면 남편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숨 막힌다. 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자, 그런데 아내는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얀색인데 검정색을 주면서, 즉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면서 나는 너한테 이만큼 주는데 왜 너는 이해를 못하니? 근데 그쪽에서 원하는 건 하얀색이에요. 검정색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하얀색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 이 정도면 하얀색을 많이 주고 있지. 진짜 네. 최고의 하얀색이야. 그러나 실제 오는 거는 검정색일 수가 있다. 그렇죠. 조금 나이 들은 사람은 특히 이런 게 있죠.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럼 나는 돈 벌어다 줬으면 됐다. 이게 나의 흰색 언어다. 그렇지. 내가 왜 집안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어르신 예전에 그렇죠. 어르신. 예, 예. 이제 우리 또래만 해도 거의 경계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아직 젊은 아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젊은 있다는 거. 있지만 지금 함께 하는 훈련을 돼가고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이 본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젊은 친구들이 바꿔 나가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 예. 이미 머릿속에는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살았어. 그렇죠. 돈만 벌어오면 큰 소리 치고 자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이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다시 제3세대는 이제 자연히 부모가 도와주는 걸 봤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오늘 부모 멘토링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부모 멘토링인데 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부의 생활 또 부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격 차이 또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그런 갈등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박사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침에 또 팁을 지난주에는 네. 서열을 정해라는 팁을 네네.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겁니까? 조금 올해는 좀 구체적인데 첫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도 집에서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역할 분담을? 예, 그냥 그때그때 아내가 피곤하면 시키고 안 피곤하면 내가 하고 그러면 이 남편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남편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할 때 시키면 왜 나한테 시켜? 네 일이잖아. 이렇게 돼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만 하는 일이야? 이런데 그렇죠. 서로의 일을 정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가 저거 내 일인데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일을 할 때 처음에 무조건 정하라는 거죠. 큰 일 정도는 정해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종이에다 써서 어떤 일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이제 서로 대화할 때 그 말이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는 끼어들지 않아야 돼요. 이게 부부간의 예의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끼어들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부부지간에 이렇게 녹음을 한 걸 갖고 와 보면 서로 말하면은 알았어 하고 자기 말이 막 치고 들어가니까 반대 사람은 내가 말하는데 끊었다. 엄청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그다음 화가 폭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준다. 세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내지 않기로 약속을 한다. 아이들 앞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내지 않도록. 왜? 우리 아이한테 대물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최소한 우리가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이걸 못 맞춰 나간다. 그럼 맞춰 나가는 과정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빠가 되는 훈련을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또 부부가 두 번은 아니잖아요. 처음이니까 엄청나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아이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어느 날 애가 잘못됐어요. 그럼 다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큰 소리 치지 않는다. 그다음 요거는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숙제라고 해서 딱 적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상대방의 칭찬을 해준다. 야.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자 이제 집에 가서 칭찬하려고 해봐요. 어색해요. 그죠? 왜 안 하던 거니까 뇌에 그런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까지는 숙제. 서로 웃으면서 하다 보면 우스워요. 웃으면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한다. 예. 회의를 할 때 가족 회의를 할 때 그때 일주일 동안에 가슴에 있었던 것 바로바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그 당시에 편안하게 가족 회의에서 내가 지난주에 당신 이렇게 할 때 좀 서운했었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가족 회의 때 얘기를 하면 싸움이 안 된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방송 가족들이 또 노력할 것 같은데요. 참 오늘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벌써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첫 시발점, 그러니까 첫 그렇게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아까도 말이 통해야지 뭐 그 질문처럼 그 첫 시발점 오늘 말이 통해야죠. 라고 하는 그분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 주신다면 이 시간 인사 오늘 이 방송 녹음한 거를 부부가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혼자는 절대 안 돼요. 같이 듣고 여보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볼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단순한 거예요. 네.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뭘까? 그런데 거기까지 이렇게 서로 진심 어린 대화를 하게 하는 그 자체.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네. 홍양표 박사님이 하신 거고요. 원래는 부모 멘트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할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부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달라져야 되고요. 네. 오늘 그 달라지는 모습들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뇌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부부의 날이 지난 하루가 지났습니다. 더 돈독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로 믿고요. 또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입니다. 부모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우리 홍 박사님의 책 선물도 5분을 추첨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또 유튜브에 가시면 그 링크 주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